근데 이 안에 배신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듯 싶은데. 그래서 지금 뭐 이 무슨 뭐 민생도 안 먹히고 네. 뭐도 안 먹히고 개발도 안 먹히고 하면 보수층은 분열하고 그치. 보수층이 분열하면 니탄내탓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조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사실 대통령 리스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그러면 지금 선거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고, 등을 돌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아? 그걸 지금 조언하거나 충고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순덕 칼럼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나요, 이전에?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속 야당, 한동훈이 자임하라. 배신자가 되라 이거예요. 배신자가 되라. 각 세워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거 외에는 달리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순덕 과거에 논설위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직함이 칼럼니스트로 바꿨지? 칼럼니스트가 돼 있어서 퇴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너무 세게 여당을 가끔씩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동아일보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나? 글쎄요, 뭐 정년이 되셨는지 아무튼 뭐 김순덕 칼럼니스트의 이러한 이제 칼럼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상당히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선거가 어렵기도 하지만 선거 구도가 어쨌든 뭐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네. 대안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속 야당 역할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는 청와대에 제일 두려운 것은 여당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버할 가능성이 많은데 야당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당이 노하면 다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면서 과거 사례를 쭉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여당 속 야당 역할을 자임하면 차라리 이 지금 정권도 믿고 이 정부 견제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정부 견제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더욱 막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인식을 보여주면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뭘 거론하냐면 한동훈은 의대 정원 사태 중재에 나섬으로써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 시험대에 섰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의 4.13 호혼 선언처럼 네, 의대 정원 2,000명 고소를 밝힌 바 있다. 류성룡에게는 선조의 마음을 누기면서 경청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한동훈이 제2의 6.29 선언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하여 정부 견제론을 흡수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노태우가 되라는 얘기네? 노태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핵심은 의대 정원 2,000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지금 4.13 호원 선언에 비유한 거잖아요. 의대 정원 2,000명 고수를. 그렇죠. 그렇죠. 6.29 선언은 이거를 후퇴시키는 거죠. 그렇지. 4.13 호원 선언하고 난 다음에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해야 된다. 대통령 지금 뭐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집권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6월 항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거기에 밀려 결국 선언한 게 그때 2인자라고 밀렸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잖아요. 물러나시오. 이제 그만하시오. 이제 국민들 뜻을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싸움이 끝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처럼 하라는 거네. 지금. 그러길 기대하는데 특히 소재가 의대 증원 2,000명에 꽂힌 이유가 또 있겠죠. 여기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과연 다른 거는 지는데 요거는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 밀어붙이면은 요거는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여기다 섞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가능할까?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입니다. 여의료 혼란 장기화에 의사들 싼을 강남 해운대도 안심 못해. 이런 건데 이거는 그 관련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읽고 굉장히 우리 둘 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목이 강남 해운대도 안심 못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왜 강남 해운대에서 안심을 못할까? 강남과 해운대는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텃밭이다. 왜냐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좀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그러한 그렇죠.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서울 강남에 의료인이 많이 거주한다. 현장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보면 의사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반응이 당혹스러울 정도다라고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강남갑 후보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남구 의사회 등과 간담회도 하고 소통 노력을 해봤지만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며 후보 명함을 거부하고 대놓고 국민의힘을 찍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라면서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 대응과 관련된 차가워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강남권역의 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는 의사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혼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아예 비례대표를 조국 혁신당을 찍어서 대통령을 혼내줄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사 간 의대 정원 갈등 문제로 양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서울 강남 3구 권역,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 분당 지역 등에 많이 거주하는 의사들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13만 5천 명가량의 의사와 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총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 해운대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이 신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 안팎이 술렁였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KBS 부산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오차범위 내 경쟁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주진우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용해관이지. 출신, 그렇죠. 인사비서관 출신이고 대통령실 출신이고 법무부비서관 출신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운대 갑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더 믿겠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의문. 이 지역의 경우는 21대 총선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득표율 21.1% 차로 압승했던 곳이다. 라는 건데 여기가 지금 불안한 거 아니냐, 왜겠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 뒤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 표면적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정부를 향해 유연한 대처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장동영 당 사무총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좀 대통령실에서 태도 변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얘기를 했다는 거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분당 갑이잖아요. 여긴 더 위기감을 그렇죠. 느끼겠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금과 옥저처럼 안 바꾸겠다고 하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한 1,000명 남짓한 규모로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으로 강남 의뢰 출마한 박수민 후보도 당에서 이 문제에 나서줘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도 여론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고 이거 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꼭 닮았어. 대통령실에 보이는 태도가.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3면에 여당 의제 폐지된 대화 안 돼. 2시간 뒤 용산 정원 매분 끝나. 그냥 딱 대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지난주부터 2,000명 협상론을 계속 제기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에 이어서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을 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뭔가 좀 유연한 태도를 좀 보여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2시간 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딱 잘라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이미 완료했다. 그러니까 2,000명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논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이 또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의 요구는 의료계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됐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게 뭐냐고 자꾸 묻고 있는데 하여튼 과학적 근거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과학적인 숫자다. 그렇지. 그리고 믿고 있다. 그렇죠. 법과 시스템의 문제도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의대 정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으로 어떤 나라도 의사단체 협의에 결정한 선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의사 집단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물러서지 않는 것은 과거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원칙 대응을 했던 기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